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수합병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거제 지역사회와 노동계의 매각 반대 목소리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거제시청 중앙광장. 회색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과 거제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제를 비롯해 경남 지역에는 1,200여 개의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특혜 매각을 추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업의 경우 불황기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정부가 헐값 매각을 추진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을 현대제약에 상납할 것이 아니라 다시 국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정부와 산업은행의 정책이다, 책무이다. 대우조선 매각 문제에 한 발 물러서 있던 거제시도 이번에는 매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의 일방적인 조선산업 구조 개편으로 발생되는 지역 피해를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위기에 처한 조선산업과 지역 경제를 되살리려는 데 모두가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매각이 강행된다면 구조조정 불안과 조선 생태계 파괴, 나아가 지역 경제 파국까지도 불러올 것입니다. 지역의 매각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은 강한 매각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유럽연합의 기업결합심사 지연 등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이 늦어지자 인수기한을 오는 6월 30일로 연기하는 수정계약을 맺었습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발표한 지 2년. 여전히 매각을 반대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장기화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착한 선결제 운동이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설 명절을 앞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양산시 북포동에 위치한 북포시장입니다. 영업을 중단한 점포들이 대부분. 문을 연 몇몇 식당들이 있지만 점심시간인데도 손님 2~3명이 전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매출이 한 3분의 1 정도 줄어요. 지금은 많이 어려워요. 다들 다 어려워요. 문 닫은 집도 몇 집이 있고 그냥 버티고 하는 집도 있고 그래요. 양산시는 이처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른바 착한 선결제 운동에 나선 건데 평소 자주 이용하는 식당과 카페 등에 미리 대금을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어려운데 이 도움을 주신다고 나오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감사하고 고마워요. 양산시는 설 명절 전까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 업소에 대해 3천만 원 정도를 선결제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홍보 캠페인도 함께 펼칠 예정입니다. 첫째,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또 이게 붐이 조성되면은 가급적이면 가까운 우리 식당에 가서 매상을 좀 올려주자. 이때 소비는 필수적으로 같이 좀 해줘야 되는 게 맞겠다 하는 시민의식을 좀 불러일으키자. 지역 곳곳에서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 착한 선결제 운동. 최근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상공회의소 등도 소상공인 가게에 4억 7천만 원을 선결제하는 등 착한 선결제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골목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선결제 운동 확산 분위기가 지역의 착한 소비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아무리 비대면이 강조되는 요즘이라지만 절대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헌혈인데요.
코로나19로 그동안 하고 싶어도 못한 분 계시다면 이 소식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헌혈의 집이 창원에 문을 열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도 안심하면서 헌혈에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헌혈의 집 창원센터가 헌혈자로 분주합니다. 경남의 혈액 보유량이 줄었다는 문자에 한 걸음에 달려온 지역민들입니다. 코로나기로 해서 사람들 좀 돕고 싶은 마음을 한 거죠. 코로나라서 혈액도 부족하고 하니까 저라도 좀 이거라도 좀 도와주고 싶어 이렇게라도 해서 그렇잖아요. 뭐. 21일 기준 경남 지역 혈액 보유량은 3.31분으로 전국 3.61분보다 적습니다. 단체 헌혈이 줄어드는 겨울방학에다 코로나19 확산이 겹친 결과입니다. 실제 지난해 단체 헌혈은 전년보다 10만 명 넘게 줄었지만 개인 헌혈은 9천 명 이상 늘었습니다. 해법을 고심하던 혈액원은 기존 창원 헌혈의 집을 정우상가에서 메디컬 센터로 과감히 이전했습니다. 그 규모만 전국 두 번째.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까지 고려한 것입니다. 체열 침대와 문진실을 확대하고 휴식 공간도 갖추며 환경에도 신경 썼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허가 심사 기준을 통과했고 문을 연 지 닷새 만에 혈액 보유량은 3.41분으로 늘었습니다. 시설도 오래됐고 협소하다 보니까 헌혈자들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경남혈액원에서는 창원시청 후문 길 건너편 2배 이상의 크기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헌혈자들도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상황에서 안전하고 안정된 혈액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혈의 집에 거는 지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오픈 소식을 전하며 긴급 혈액 헌혈에 이르기까지 관심과 참여를 알렸습니다. 공간이 넓어졌고 환경도 많이 개선이 돼서 대기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그다음에 찾아오기도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코너에 있는 위치가 돼서 여러모로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해 전국 헌혈 실적 1위인 창원 헌혈의 집. 이곳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될 텐데요. 백신 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접종 수칙을 따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에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과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접종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해외에서 접종 부위 통증과 피로감, 두통 등의 증상이 보고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백신 도입 시 언제 접종받기를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는 부작용 등 백신 효능을 지켜보고 받을 것이라고 답했고 접종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답변도 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접종을 고민하는 이유로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걱정돼서라는 답변이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첫 접종을 앞두고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상황. 정부는 아직까지 백신 접종과 부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종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 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의 인관성이 확인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도에 따라 국가가 치료비, 간병비, 장애 및 사망 일시 보상금 등 국가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역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수적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동요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 이상 반응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늦은 시각 신대구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이 갑자기 멈춰섰다 출발합니다. 멈췄던 차량들이 출발하자 상향등을 켠 승합차 한 대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지난 25일 밤 11시 반쯤 30대 A씨가 승합차를 몰며 부산 쪽으로 역주행한 장면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톨게이트에 잘못 진입한 겁니다. 근무 다 제대로 했는데 소리 지르고 제대로 했는데 그냥 가버리고 거기서 또 계속 역주행을 간 거죠. 그렇죠. 완전 차들이 이렇게 왔을 건데. 고속도로에 잘못 들어선 A씨는 13km가량이나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면 충돌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위기 상황도 수십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나이다 두 개가 내 앞에 탁 나타나던데 내가 겁이 나가 저 역주행이라 싶어서 내가 어떤 애가 우측을 내가 꺾어가지고 내가 꺾자마자 그 차가 싹 지나가 부서요.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112 신고만 17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위험한 질주는 삼랑진 IC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A씨가 붙잡히고 나서야 겨우 끝이 났습니다. 검거 당시 A씨에게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역주행 질주극이 막을 내린 뒤 A씨가 내놓은 한마디에 단속 경찰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는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놀랐다라고 합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음주 역주행 운전. 경찰은 음주 의심 운전자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의 설계를 위해 지난해 시작된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진주시에서 마련됐는데요. 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진주 도심 구간의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김천을 출발해 경남 합천과 진주, 고성, 통영,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2년 전 예타 면제 이후 국토부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해 왔는데 그간 도출한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26일 진주시에서 열렸습니다. 국토부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용역사는 우선 진주 지역을 통과하는 일부 철도 노선에 대해 지하화하는 일환을 유력하게 보고 있고 교량을 설치하는 이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진주의 서쪽인 평거동과 이현동 사이 산지에서 지하로 들어가 내동 구간에서 다시 지상으로 나오는 구조인데 진양과 남강 등 생태 환경과 주거 지역의 민원 등을 고려한 겁니다. 진주 전체 구간은 약 30.1km, 시가지와 남강을 통과하는 지하 예상 구간은 약 6.1km입니다. 현재는 일환으로 지하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남강 지역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당초 승인했던 안은 이안, 교량을 설치하는 안으로 지하화하는 것과 비교하면 4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아낄 수 있어 정부 부처 간 협의에 따라 설계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김천을 거쳐 진주로 직행하는 열차는 하루 25대로 이 중 18대는 거제 쪽으로 7대는 창원 방향으로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운행 기종은 기존 KTX와 같은 기종으로 시속 250km 안팎 속도로 설계됩니다. 기존 진주역과의 연결은 진주역을 지나는 경전선과 연결해 열차가 역으로 들어옵니다. 경전선 현항에서 이제 찾아서 접속을 시킨 거고요. 조금 약간 기존에 있는 진주역과는 좀 이격되어 있지만 이렇게 접속하고 분기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지만 저희가 찾아내서. 한편 이 같은 남부내륙 고속철도 기본 계획안에 대해 국토부와 진주시는 2월 2일까지 주민들로부터 공식 건의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올해 상반기 내 기재부 등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확정 이후 2년간의 일정으로 설계 착수, 그 후 5년간의 일정으로 공사를 진행해 2028년 완공한다는 방침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 계획에 따라 경남에서도 2월부터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경남에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1,000여 명의 접종이 우선 진행됩니다. 이어 의료기관 종사자 5만 3천여 명과 노인복지시설 만여 명, 18세 이상 도민 281만여 명 순으로 접종이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3월 중순까지 18개 시군에 접종센터 23곳을 설치하고 의료진과 행정인력 800여 명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백신 접종 정보는 다음 달부터 도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예방접종 시기와 장소, 유의사항 등이 안내됩니다. 경남도가 창원 의창구 동읍과 북면 지역에 대한 투기 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합니다. 도는 동읍과 북면의 투기 과열지구 지정이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해 해제 요청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지역은 지난해 12월 부동산 과열 양상 등을 이유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경남 지역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시작 58일 만에 목표 금액 77억 2천만 원을 초과한 77억 5천만 원을 달성해 수은주 100.4도를 달성했습니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코로나19와 지역 경기 침체로 올해 목표액을 전년도에 비해 낮춰 진행했습니다. 한편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읍면 동사무소와 기부 계좌 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적발된 창녕의 한 중학교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시설을 미리 설치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지만 이를 반성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거창 창포원이 경남도 내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됐습니다. 거창구는 지난해 12월 경남도의 지방정원 등록을 신청한 뒤 경남도의 검토를 거쳐 25일 최종 등록이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원은 국가정원과 민간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정원으로 구분되며 지방정원은 경기 세미원과 전남 중농원 두 곳과 함께 이번에 거창 창포원이 도내 지방정원 1호로 등록됐습니다. 한편 거창 창포원은 국가하천인 환강의 수변 생태자원으로 사계절 관광 테마를 갖춰 연중 관람할 수 있습니다. 창녕군이 설 명절 전까지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 26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군민 전체입니다. 신생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다음 달 6일부터 26일까지 신분증과 가구별 신청서를 주소지 담당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씩 시장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창녕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받습니다. 창원시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연 1회 지원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20%를 가산해 적용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8일부터 3월 5일까지로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